파스너 부분이 중국산 반덤핑 관세로 반사적으로 베트남산 파스너 수요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 공장은 그래서 풀캐파도 모자라서 외주로 대응 중인데 설비 증설하는 거는 언제 완성이 돼서 캐파에 반영이 되나요? 앞으로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설비의 많은 부분은 1년 내에 도입이 될 거고요. 그렇게 3년 진행하는데 설비 중에 많은 부분은 1년 내로 도입이 됩니다. 1년 내로 설비가 도입된다는 말씀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캐파가 증가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내년 한일 2분기부터 생산 캐파 증대가 있을 건데요. 그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증설량이 풀로 그때 다 증설이 되는 건 아니고 3년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부 증설되고 순차적으로 증가가 될 거거든요. TMC에서 조선업 호황 시기에 300억대 영업이익을 실현한 적도 있어요. TMC 쪽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나요? 지금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조선업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게 올해 반영이 될 거예요. 1분기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2분기도 TMC 쪽은 괜찮은 편인가요? 1분기 대비 괜찮나요? 저희도 자회사하고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2분기 실적을 그쪽에서 결산을 맞춰서 저희한테 전달을 받아야지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유지가 돼서 우상향 분위기는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TMC 실적에 영향을 받는 거는 작년 전방산업 조선업의 수주 실적이거든요. 작년에 조선업 쪽의 수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 반영이 돼갈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올해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중국 봉쇄라든지 러우 사태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있었는데 KPF 쪽은 어떤 상황인가요? 원재료가 변동은 항상 저희 수익성에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에 급등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초반에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원재료가가 올라가는 걸 사전에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를 선매입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조달하는 업체를 조금 더 저가 업체나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영업적으로 판가 인상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요. 2분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2분기까지는 1분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1분기 때 하고 2분기 때는 원재료가가 큰 변동은 없었고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분기는 계속 괜찮았던 거거든요. 앞으로 환율이나 원재료가나 다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벤트들이 저희가 예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2분기 때보다 큰 돌발 변수만 없다면은 이 분위기는 연말까지는 계속 가긴 할 것 같아요. 지금 SBB테크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현재 상장 심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 통과되고 상장 예상 시점이 있나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빠르면 금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장 시점은 통과 후 바로 진행을 하면은 한 3개월 좀 넘게 걸릴 거예요. 저희가 시장 상황 봐서 시간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생산품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글로벌 점유율 70%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SBB테크에 상대적 강점이 있나요? 일단은 내수 쪽에는 강점이 있는 게 가격하고 AS 쪽이거든요. 일단 자체적으로 품질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의견이지만 하모닉 드라이브 회사의 정밀 감속기 품질 수준은 거의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SPB테크 제품을 도입하게 되면 강점은 아무래도 납기가 일본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많이 길거든요. 근데 SBB는 훨씬 납기도 짧고 그리고 AS도 아무래도 해외 기업한테 AS 받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한테 AS 받는 게 훨씬 빠르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아직 인지도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거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국내 쪽에는 빠른 납기랑 AS 정도로 공략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쪽은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략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되고요. 2020년에 GE의 풍력용 파스너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돼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풍력용 파스너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일단 그 건이 대형 건이었어요. 저희가 추세 자체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내도 특히 그렇지만 해외 쪽에서도 풍력 산업이 확대될 거라는 거는 다 동의는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이 비중이 확대가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용 파스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 건가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이 안 맞아서 연간 계약인데 작년에 원재료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왔어요. 21년 6월에 포스코랑 고강도 파트너 개발 MOU 체결하셨잖아요. KS 인증 최고 등급 10T보다 한 40%로 향상된 14T 등급 볼트 생산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주 항공 자동차 엔진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발되고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는 수주 프로젝트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양사 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파스너 베트남 법인 관련해서 중국산 반덤핑 조치로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베트남 법인은 파스너 관련 이익은 1분기 대비 증액 추세인가요? 이쪽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이익률도 좋아지고 매출액도 훨씬 증가했고요. 2분기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됐었나요? 2분기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파스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 단가 상승이 있다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베트남 법인에서는 판가 상승도 있었나요? 판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를 못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선별 수주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베트남 쪽은 그러면 ASP가 얼마 정도 상승이 된 건가요? 그거는 따로 분석된 자료는 있어요. 저희 이익률로는 한 5%대에서 지금 분기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7.8% 정도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법인이 저희 본사 쪽으로 영업수수료를 일부 주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3%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판가 수준에서도 그 정도는 상승 효과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신한 리포트 4월 5일자에 나온 거는 올해 7,078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60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고 한화증권에서 나온 6월 22일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을 8천억 원의 영업이익 300억 정도로 컨센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의 컨센이 점점 상승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린 한화증권의 컨센은 가능한 수치로 보이나요? 일단은 신한에서 나온 숫자는 저희가 작년 사업계획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식적인 가이던스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한화에서 나온 거는 저희 1분기 실적이 나온 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한화 애널리스트 분이 분석을 해서 나온 수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후자 쪽, 한화 쪽이 더 실제하고 근접할 수 있는 수치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1분기 때 매출 2천억이 나왔는데 지금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수준은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플랫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나머지 사업 부문에서도 내려갈 부분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매출 쪽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익단에서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97억이었는데 곱하기 4면 한 4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원재료가나 아니면 환율이나 그런 쪽 변동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300억 정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분기 97억 정도의 살을 곱했는데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100억 정도 마이너스를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파스너 쪽은 지금 원재료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판가 인하 압력도 있는 것 같아요. 4에서 5월 달에 3월부터 해가지고 4월 달에 좀 올랐다가 5월 후반부터 해서 최근에는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전망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가봐야 알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주요 제품인 파스너 같은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조금 오른 분에 대해서는 판가 정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선이 몇 개 안 되면 그거를 평균 내기가 쉬울 텐데, 거래선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제각각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이 속도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저희도 전략적으로 오래 갖고 갈 거래서는 덜 공격적으로 판가를 인하를 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단발성으로 끝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